네, 오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사관학교 졸업하시고 또 오랫동안 정보기관에 특히 해외 파트 쪽에 근무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직해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그 정치 개입 무리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 후보자께서 국정원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뭐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전직이 되겠네요. 국정원장이 재판받고 있고 불행하게도 감옥에 있습니다. 인류 국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런 사례가 있던가요?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 전혀 없습니다. 예. 정말 불행합니다. 우리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자질도 우수하고 국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아직도 또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이어서가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판결문에도 이미 최종심을 남겨놓고 있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글이 11만 건이나 되고 선거 개입에 관한 그 글이 15만 건, 이게 몇백 건 있었다면은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보이지만 수십만 건을 했다는 건 조직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한 2심의 재판부는 옳은 판단이다. 작년에 후보자께서 국정원이 인류정보기관이 되면 정치 개입이 없어진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2류 3류기관이다. 동의하시죠? 누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정치 개입 없는 인류기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때요? 동의합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도 전직 중앙수사부장, 시정의 이름 잡배도 아니고 이인규 전직 검찰 요직에 있던 분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공작 수준이었다. 국정원이 그것도 비열하게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아무리 법에 위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 원수를 네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그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저히 이건 저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물론 그 진위를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프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소위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실토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 아닌가요? 물론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또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분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여야가 유야무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전직 중수부장이 공공연하게 국정원이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왜곡하고 전직 국가원수를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것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아직 후보자로서 만일에 되신다면 네. 최소한 여기 여야 동료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이 정파적인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불리가 아니거든요. 국가정보원이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후보자께서 저는 국가관을 믿습니다만은 이 안보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대화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햇볕 정책이 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아주 경직된 남북 대화가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2013년 2월 월간조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안보 의식이 해이해졌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되겠네요. 좌파 정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려 깊지 못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좌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요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전직 국가 원수 그 정부에 대해서 좌파 정부로 매도하고 이게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갈등으로 혼란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후보자의 국가관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관도 좌파 정부 진보 대한민국 백성이 선택하고 있어요. 또 좌우 진보가 균형을 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위험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후보자께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또 국민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그 좌우 정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보기관은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국가 원수가 누가 되든 국민이 선택한 정권,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지 않는가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오후 시간에 비교적 솔직한 답변에 제가 그나마 조금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인류 정보기관으로 나는 겁니다. 그 답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하고 정권에 이를 대통령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 우파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좌파 정권이라고 이런 발언은 국정후보 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합해요. 그럼 좌파 정권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네,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도 전직 중앙수사부장, 시정의 이름 잡배도 아니고 이인규 전직 검찰 요직에 있던 분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공작 수준이었다, 국정원이. 그것도 비열하게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아무리 법에 위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 원수를 네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그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저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물론 그 진위를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프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소위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실토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 아닌가요? 물론 정말 불행합니다. 우리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자질도 우수하고 국가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아직도 또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이어서가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판결문에도 이미 최종심을 남겨놓고 있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글이 11만 건이나 되고 선거 개입에 관한 그 글이 15만 건, 이게 몇백 건 있었다면은 일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보이지만 수십만 건을 했다는 건 조직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한 2심의 재판부는 옳은 판단이다. 작년에 후보자께서 국정원이 인류 정보기관이 되면 정치 개입이 없어진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2류 3류 기관이다. 동의하시죠? 누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정치 개입 없는 인류 기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때요? 동의합니다.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또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분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여야가 유야무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전직 중수부장이 공공연하게 국정원이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왜곡하고 전직 국가 원수를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것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진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네. 아직 후보자로서 네, 잘 만일에 되신다면 네. 최소한 여기 여야 동료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이 정파적인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불리가 아니거든요. 국가정보원이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후보자께서 저는 뭐 국가관을 믿습니다. 이게 네, 오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사관학교 졸업하시고 또 오랫동안 정보기관에 특히 해외 파트 쪽에 근무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직해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그 정치 개입 무리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 후보자께서 국정원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뭐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전직이 되겠네요. 국정원장이 재판받고 있고 불행하게도 감옥에 있습니다. 인류 국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런 사례가 있던가요?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 전혀 없습니다. 예. 입니다만은 이 안보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대화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햇볕 정책이 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아주 경직된 남북 대화가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2013년 2월 월간조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안보 의식이 해이해졌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되겠네요. 좌파 정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려 깊지 못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좌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요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전직 국가 원수 그 정부에 대해서 좌파 정부로 매도하고